지영아, 네가 SNS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어머니, 그건 시댁은 ATM이래. 나를 현금 인출기로 봤어? 친구들한테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요. 2년 동안 2,100만 원 보냈어. 조리원비, 돌잔치, 매달 생활비까지 농담으로 받은 돈이야? 손주 위해서 쓴 돈이잖아요.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당연해? 그럼 손주는 왜 안 보여줘? 2년 동안 5번밖에 못 봤어. 애가 할머니 낯가림 한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외할머니는 매주 봤잖아. 내 돈만 받고 나는 쓰레기처럼 버린 거지? 이순덕 64세,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남편과 단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했고 2년 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 씨는 출산 전후로 조리원비 500만 원, 돌잔치 비용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본 횟수는 2년 동안 단 5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씨의 방문을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카톡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육아용품 비용, 돈을 요구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저 손주 얼굴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3년 전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하던 그 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33살 아들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씨는 기뻤습니다. 늦둥이 아들이었기에 더욱 애지중지 키웠죠.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 후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28살의 김지영이라는 여성이었죠. 얼굴은 예뻤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환했습니다. 이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작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이 씨보다 친정어머니 옆에만 앉았습니다. 이 씨가 말을 걸면 네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그때는 그저 낯을 가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을 위해 결혼자금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35년 직장 생활 동안 모은 돈의 절반이었죠. 엄마, 고마워.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혼식은 화창한 5월에 치러졌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 초에는 아들 부부가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이 씨는 그때마다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죠. 어머니, 맛있어요. 며느리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씨가 준비한 반찬통을 가져갈 때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었죠. 그리고 다음 방문 때 반찬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후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임신했대. 이 씨는 손주를 본다는 기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리원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두 손으로 이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2년 전 가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씨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싶다, 우리 손주. 하지만 병원 방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원 규칙이 엄격해서요. 며느리가 미안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조리원을 퇴소한 후에도 방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애가 면역력이 약해서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사진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손을 안고 활짝 웃고 있었죠. 사진 날짜를 보니 조리원 퇴소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100일이 됐을 때 겨우 첫 대면을 했습니다. 손주는 정말 예뻤습니다. 이 씨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씨는 멀리서 손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돌잔치 비용도 이 씨가 지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돌잔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씨는 기꺼이 300만 원을 보탰습니다. 돌잔치 날, 이 씨는 손주의 돌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잔치 내내 며느리는 친정 쪽 하객들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저 바쁜 날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손주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가 많이 예민해서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핑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카톡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어머니, 분유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30만 원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이 씨는 흔쾌히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네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씨는 요청이 올 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면 감사 인사는 짧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SNS는 매일 업데이트 됐습니다. 손주가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외할머니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진 알짜리를 보니 거의 매주였습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이 친정에는 자주 가는구나. 응, 지영이가 엄마랑 가까워서.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 씨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 오늘 잠깐 들러도 될까? 손주 얼굴 좀 보고 싶구나.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오늘은 좀 곤란해요.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괜찮아. 청소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에요. 정말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 씨는 허탈했습니다. 며칠 후 또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유모차 바꿔야 할 것 같아요. 8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도 못 보는데 돈만 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일주일쯤 지나서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또 보게 됐습니다. 새 유모차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사주신 새 유모차 역시 엄마 최고. 이 씨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자신이 돈을 보냈는데 친정 어머니가 사준 것처럼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명절에는 당연히 손주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올해 추석은 지영이네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 뭐? 지영이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전화가 끊어진 후 이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이 씨는 남편과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이 처량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느리에게서 또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애 옷 좀 사주실 수 있으세요? 이 씨는 핸드폰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씨는 혼자 며느리의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자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 걷는 모습, 밥 먹는 모습. 모든 순간에 외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반면 이 씨는 단 한 장의 사진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손주 좀 보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 지영이가 요즘 육아로 힘들어해서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라는 말만 벌써 몇 개월째니?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지영이한테 말해볼게.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저 돈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을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끔찍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순덕은 손주가 돌이 지난 지 벌써 6개월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본 횟수는 고작 3번이었죠. 반면 며느리에게 보낸 돈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 씨는 통장 거래 내역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출산 전후로 조리원비 500만 원, 돌잔치 비용 300만 원, 그 후로도 매달 평균 5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총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며느리에게서 또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애 겨울 외투 사야 하는데 요즘 애들 외투가 다 비싸네요. 2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이 씨는 핸드폰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지영아, 얼마 전에도 보냈는데 벌써 또 필요한 거니?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어머니,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친정엄마는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이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또 돈을 보냈습니다. 이 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손주를 도통 못 보겠어. 돈만 자꾸 달라고 하고.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위한 거잖아? 조금만 참아. 남편의 말에 이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너네 손주는 잘 크냐? 잘 커. 요즘 애가 말도 조금씩 하고 너무 귀여워. 친구들이 신나게 손주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순덕아, 너는 손주 자주 봐? 아, 며느리가 좀 바빠서 자주는 못 봐.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이 씨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손주를 너무 못 본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좀 올 수 없겠니? 엄마, 지영이가 애 데리고 나가는 거 힘들어해서.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그것도 지영이가 요즘 집 정리한다고 정신없대. 아들아, 엄마도 할머니야. 손주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또 보게 됐습니다. 전날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손주가 외할머니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사진이었죠.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댁에서 조카 생일 파티. 이 씨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날 아들은 며느리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외갓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그 게시물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아들아, 이거 봐. 어제 바빠서 못 본다고 하더니 외갓집에서 파티하고 있었잖아. 한참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게... 왜 거짓말하니? 엄마가 그렇게 싫어? 아니야, 엄마. 지영이 조카 생일이라 급하게 간 거야. 급하게 가면서 엄마한테는 왜 거짓말을 해?
이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는 이제 안 볼게. 며칠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애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입학 준비금이 필요해요. 100만 원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 씨는 핸드폰을 보며 멍했습니다. 사과도 안부도 없이 또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그냥 돈 주는 사람이니?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이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며느리의 SNS를 또 들어가 봤습니다. 게시물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가며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올린 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 키우는데 진짜 돈 많이 든다, 유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 시댁은 그냥 ATM이라 생각하면 됨, 크크. 이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에게 며느리의 SNS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봐. 나를 ATM이래.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덕아, 이제 그만 참아. 아들한테 제대로 말해야 해.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다음날 아침, 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희 집에 갈게. 오늘 당장. 엄마, 갑자기 왜? 할 이야기가 있어. 꼭 만나야겠어? 그날 오후 이 씨는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죠. 거실에 들어서자 손주가 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날 이 씨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안은 채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구나. 그래, 무슨 이야기요? 너 요즘 SNS에 뭐라고 올렸니? 이 씨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거? 이 씨가 캡처해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애 키우는데 진짜 돈 많이 든다, 유유. 시댁은 그냥 ATM이라 생각하면 됨, 크크.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ATM? 나를 ATM이라고 했어?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나를 돈 뽑는 기계로 생각하는 게 농담이야? 이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애 놀래잖아요. 지영아, 나는 2년 동안 너희한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어.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지. 그래서요? 할머니가 손주 위에 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당연하다고? 그럼 손주는 왜 안 보여줘? 2년 동안 5번밖에 못 봤어. 어머니가 오시면 애가 힘들어해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매주 봐도 괜찮아? 이 씨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SNS 게시물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이것 봐. 매주 외갓집 가고 카페 가고 놀이터 가고.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가 먼저 챙겨주셔서요. 나도 챙기고 싶어. 근데 너희가 기회를 안 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영아, 무슨 일이야? 너 와서 잘 됐다. 너도 이것 봐. 이 씨가 아들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지영아, 이게 뭐야? ATM이라니? 오빠,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말하는 게 농담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너희한테 보냈는지 알아? 2천만 원이 넘어. 손주 위해서 쓴 돈이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손주 위해서. 근데 왜 우리 엄마는 손주를 못 봐? 애가 할머니를 낯설어 해서. 거짓말하지 마. 지영이 엄마는 매주 보잖아.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는 손주가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어머니, 너는 나를 그냥 돈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싫어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불편했어?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신경 쓸 게 많아서요. 신경 쓸게. 음식 준비하고 집 치우고 우리 엄마는 그냥 편하게 와서 놀다 가시는데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 보여준 거야? 불편하다고?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뭘 요구한 적 있어? 오빠는 몰라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거잖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이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이제 안 올게. 이 씨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도 자존심이 있어. 이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해? 2천만 원 받아놓고 손주 한 번 보는 것도 허락 안 하는데 뭘 이해해?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돈 요구 오면 무시해. 나는 더 이상 안 줄 거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순덕아, 우리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손주는 손주도 중요하지만 네 자존심은? 네 마음은? 새벽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덕아, 변호사 만나보자. 변호사?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해. 이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로서 손주 만날 권리, 그리고 네가 준 돈에 대한 정산. 알았어. 만나보자. 하지만 이순덕은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이순덕은 남편과 함께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여성 변호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분께 보내신 돈의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통장 거래 내역이 다 있습니다. 이 씨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2년간 총 2,100만 원 정도네요. 항목이 명확합니다.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며느리분의 태도와 SNS 게시물을 보면 사기나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이 SNS 게시물이 중요합니다. ATM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금전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할머니께서는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이라고 하죠. 이 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SNS 캡처, 카톡 대화 내용 등 모든 것을 보관하세요. 그리고 며느리분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메모하며 설명했습니다. 법률 상담소를 나오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봤지?
우리한테도 방법이 있어. 집으로 돌아온 후 이 씨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프린트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며느리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도 백업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응,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어. 며칠 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순덕아. 너 요즘 어때? 나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어. 뭐? 무슨 일인데? 이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하는 게 맞아. 친구들의 지지에 이 씨는 힘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발신인은 손주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의 면접 교섭을 요청합니다. 발신인은 2년간 수신인에게 총 2,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신인은 SNS에 시댁은 AT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발신인을 금전적 이득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기한 내 답변이 없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네, 제가 오늘 발송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사흘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니? 내용 증명이 왔는데? 응, 내가 보냈어. 이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들아, 엄마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 씨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조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정이요? 네, 상대 측이 먼저 조정을 제안했다는 건 우리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정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정 준비 회의를 했습니다. 손주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제가 준 돈에 대한 정산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만나고 싶으신가요? 한 달에 2번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금전 정산은 최소한 절반은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조정 당일 아침 이순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돼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함께 법원까지 따라왔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야. 법원 조정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며느리 측에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들도 옆에 있었죠.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조정은 이순덕 씨와 김지용 씨 간의 손주 면접 교섭 및 금전 정산건입니다. 신청인 이순덕 씨는 손주의 친할머니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손주를 단 5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5번이요?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외할머니는 거의 매주 손주를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며느리의 SNS 캡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친정어머니께서 육아를 도와주셔서 자연스럽게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에게는 왜 육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요? 저는 어머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담이요? 그런데 금전적 부담은 계속 드렸죠. 변호사가 통장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이순덕 씨는 2년간 총 2,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숫자가 나열되자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변호사가 SNS 게시물 캡처를 꺼냈습니다. 김지영 씨는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댁은 그냥 ATM이라 생각하면 됨. 크크크크. 조정위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좀 심한 표현인데요. 그건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한 표현 아닌가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매주 만났습니다. 저는 그저 돈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주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지갑이었어요. 조정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정위원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김지영 씨 할 말씀 있으신가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편하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배제해도 되는 건가요?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엄격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조율을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영아, 너도 엄마한테 사과해.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이순덕 씨는 손주를 매월 2회 이상 면접 교섭할 수 있다. 김지영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김지영 씨는 이순덕 씨에게 지급받은 금액 중 1,000만 원을 6개월 내 분할 상환한다. 1,000만 원이요?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전액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며느리는 변호사와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이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이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남편이 이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나 오늘 조정 끝났어. 이겼어. 진짜? 축하해. 이제 손주 자주 볼 수 있겠네. 친구들의 축하에 이 씨는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손주 보러요. 이 씨는 핸드폰을 보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 할게.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정당하게 떳떳하게 손주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이순덕은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손주가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이 씨는 천천히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손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씨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주가 이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또! 손주가 그림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 씨는 행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고 가세요.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알아. 말은 이제 됐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쯤 이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손주가 나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더라. 이 씨는 남편에게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로 이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를 만났습니다. 처음 몇 번은 며느리 집에서 만났지만 점차 이 씨의 집으로도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매 집! 손주가 이 씨의 집 문을 열며 신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주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블록도 쌓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이 씨가 평생 꿈꿔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냉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애가 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카톡으로 손주 근황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1,000만 원을 약속대로 분할해서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초 통장에 20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이 씨는 그 돈을 따로 모아뒀습니다. 나중에 손주 교육비로 쓸 생각이었죠.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순덕아, 요즘 어때? 좋아. 손주 자주 보고 있어. 다행이다. 네가 잘 싸워서 권리 찾은 거야.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 씨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즘 말을 엄청 많이 해. 사진 보여줄까? 이 씨는 핸드폰을 꺼내 손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 씨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꽃 예뻐! 그래, 예쁘지? 손주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주를 며느리 집에 데려다 주며 이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잘 놀았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애가 할머니 만나고 나면 항상 좋아해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잠깐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완전히 풀린 관계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손주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어. 우리 손주 참 예쁘지? 여보,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한 것 같아. 당연하지. 네 권리를 찾은 거야. 이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만나지 못해 울던 밤들, 법원에서 싸우던 날,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씨는 평온했습니다. 손주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할머니로서 역할을 하며 며느리와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며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또 손주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순덕은 지금 행복합니다.
손주와 함께 웃고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 씨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